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길섭교회가 5년 차를 시작합니다. 교회 모임을 한 지 만 4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교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5년 차를 시작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 하고요. 뭐 걱정도 있고 불안한 면도 있고 설레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골고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5년 차를 시작하는 마음은 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년 차하고 2년 차 할 때만 해도 우리 망했다. 일단 우리 잘 헤어지는 걸 계획해보자.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4년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 일단 뭐가 되긴 되겠다. 약간 이제 그런 그 정도 느낌.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몇몇 사람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는 거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한 걸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 사역 2년, 청년 사역 4년, 그다음 개척교회 한 지 이제 4년. 그럼 2, 4, 4에서 딱 10년이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교회 일을 한 게 딱 10년이 됐고 10년 동안 이렇게 한 거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망한 인생인데, 참,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왜 저를 굳이 신학교를 가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사실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인데, 이미 10년 해버려가지고,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또 그냥 5년 차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교회 홈페이지에 9월 2일이 기석교회 첫 시작한 날이다. 9월 2일에 이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역사적 길석교회 학과가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늘 저도 헷갈렸는데 9월 2일이 아니라 9월 9일이 시작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4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그 과거에 어쩌고가 떴는데 분명 저는 9월 2일에 그 전교에서 쫓겨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헤어질 때는 정말 많은 축하와 이렇게 받고 많은 이제 수백 명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도 받고 이렇게 잘 나왔지만 사실은 쫓겨났죠. 쫓겨나. 근데 어쨌든 9월 2일에 그렇게 쫓겨난 거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 9월 9일에 제가 바로 분노의 마음으로 개척 첫 예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성격이 약간 그래가지고, 네, 분노의 개척일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걸 조사하는 조사팀이 만들어져서 교회 생일이 9월 2일인지 9월 9일인지 제 생각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9월 2일이라고 됐으니까 교회 생일 일단은 바뀌기 전까지는 9월 2일이 생일인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쫓겨난 얘기에서 그런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SNS에는 하지 않아요. 하진 않고.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의 그 신학교 친구들, 뭐 조금 위아래 몇 년, 이 동기 목사들을 보면, 교회를 그만두고 떠날 때, 좋게 떠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좋게 떠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뭔가 이제 안 좋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떠날 때, 이제 성도들 앞에 서서 제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찍혀가지고 떠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말은 절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 못하죠. 좋게 포장하면 성도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거고, 진실을 말하자면 엄청난 이제 조직 문화, 조금 잘못했다간 그 다음에도 계속 목사를 못할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문화인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그만둘 때도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 교회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느 좋은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뻥치고 마칠 때도 있고. 그 거짓말 하는 게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무언가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밝게 헤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목사들이 뭐 이제 교회에 대해 분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목사면 모두 목사지 나쁜 XX, 저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뭐 하나 번개 모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학교 청강을 듣고 있어서 못 갔고요.
이제 요즘 뭐 그 동기들이 뭐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모임 가셨던 분들이. 열에 한 2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에 한 8명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 교회를 그만두거나 뭐 조금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게 많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는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로의 나이는 보통 40대 중반까지고, 이제 제가 보통 동기들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목사의 마지막 커리어를 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런 분들만 교회 현장에 좀 남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가 당한 부당한 일을 어디에게도 말 못하고, 또 목사 이미지도 워낙 안 좋으니까 뭐 권력자 느낌이 나잖아요. 말도 못하고 쫓겨나고 그냥 그 전교에 있던 목사님들도 외국으로 떠난 목사님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제 한국에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참 많고. 그런 거 보면 참 교회가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또 무서운 건 저만큼 뭐 디테일하게 알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교회, 그런 대형 조직 교회만을 다니는 분들, 혹은 분노가 돼서 잠깐 나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 교회가 뭘까? 다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엄청 외향적인 건 아닌데 딱 중간이에요. 외향, 내향 중간이어서 어쨌든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분노로 빨빨 뭔가 다른 걸 해버리는 스타일이고,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빨리 회복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친구 많은 목사님들이 분노의 개척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고요.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저는 지금이라도 누군가 뭔가 한다면 자꾸 응원하고 싶고, 이제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죠. 제가 솔직히 뭐 어쨌든 응원하고 싶은데, 너무 새로운 교회 운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엄청나게 부조리한 구조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긴 정말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길섭교회는 잘하는 게 없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일단 없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진짜 갈 데가 없어, 내가 봐도.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슬프지만 아이러니하게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제가 그냥 기독교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영상도 올리고, 가끔 이제 브이로그, 요즘 풋살도 좀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좀 올리고, 그다음 교회 설교 영상도 올리고, 그야말로 이제 짬뽕이 됐는데, 그래서 구독자는 이제 1000명이 됐으니까 굳이 더 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짬뽕 스타일로 가서 그냥 대충 가자, 약간 지금은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재미로 계속하면서 올리는 영상이 있고, 이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보잖아요.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고, 이제 신앙은 결국 개인이 스스로 감정도 케어하고 그러면서 실천도 하고 새로운 관계들도 만들고 새로운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신학적인 지식은 그걸 돕기 위한 하나의 소스 같은 거죠. 정보에 불과한 건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본업이 그거다 보니까 그냥 그걸 하고 그걸 올리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와 연결됐을 때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건 하나의 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는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보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저희 교회가 아직은 좀 부족함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부족함들이 많지만 와보고 불쌍히 여기고, 참 이렇게 아, 어, 내가 고쳐 쓰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남아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거고, 보고 이거 진짜 진짜 아니구나 분들은 이제 나가시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진짜 뭐 없습니다. 뭐 없는 작은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냥 부담 없이 이제 설교나 여기 올린 영상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다 싶으면 오셔서 조금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멤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왔으면 좋겠고, 개척교회를 이제 4년 해보니까 느낀 거. 그전에는 사실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은 솔직히 어떤 면에서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대형 교회입니다. 저도
대형교회를 가야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20대 때 처음 교회 다닌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고 이제 몇십 명의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죠. 저도 그게 성경적인 교회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보고 하니까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력서를 넣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교회를 가보거나 교회를 규모나 이거 알고 이력서를 넣진 않았어요. 그냥 다 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교회들이 다 규모가 큰 교회들이었고, 큰 교회 규모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작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다르다는 걸 다시 느꼈고, 오히려 이 작은 규모의 일을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제가 처음 신앙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IBF 할 때의 그 느낌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대형 교회에서는 사실 사람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 있게 서로 생각하진 않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 친구들이 만들어진 분들도 있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청소년 청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마인드로 오진 않아요. 이제 대형 교회도 조금 연령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평생 친구 뭐 그런 관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도 그 안에 계신 거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희박하다. 대형 교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과 본질적으로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쫓겨났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저도 그 안에 있고 안 쫓겨날 때는 그냥 대형교회 계속 해야겠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모임에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 중심 멤버,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중간층, 물질적 후원도 하고, 내가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멤버들이 이제 진행하는 것을 좀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부, 그 모임의 그림자 같은 분들도 있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분들. 말이 그림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그림자는 세상을 완성시키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든 모임에는 항상 적극적인 멤버, 중간, 소극적인 멤버, 그림자보다는 소극적인 멤버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세 층위가 있다고 치면, 거칠게 말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거는 소극적인 분이 조금 중간 정도로, 중간적인 분이 언제든 적극적인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좋은 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초대형 교회는 아주 소수의, 아주 희박한 소수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대다수는 이제 오고, 또 아주 많은 이제 소극적인 분들, 거의 그림자라고 하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소극적인 분들이 막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근데 이게 작은 교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차이는 비율이죠. 이 작은 교회 한 2, 30명 교회는 좀 적극적인 멤버가 그래도 5명에서 10명 사이는 돼야 이 모임이 운영이 되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보다는 비율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무조건 중간 정도 참여하는 분이 있고, 무조건 잘 안 참여하는 분이 있어서 이 모두가 조화가 됐을 때 모임이 완성된다, 이런 겁니다. 저희 그래서 길석교회에도 그냥 카톡방에만 있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분도 있고, 너무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미안한 분도 조금 있고, 막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도. 근데 이제 그런 교회 분조차도 교회를 빛내주는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거는 그런 소극적인 분도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참여한 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장치들, 너무 우리가 막 부담을 준다고 이게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대 사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런 보조적인 장치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남은 연말, 내년 초 이제 새로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 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좀 덜 뻘쭘하게 새로 와서 적응하고 좀 더 중심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장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가 앞으로의 길섭교회의 가장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겠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교회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제가 또 배우게 되는 거 있으면 또 계속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뭐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 좋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희는 정체성이 약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줏대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이렇게 같이 좀 놀면서 그냥 와서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면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풋살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수요일 금요일 오후 중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는 안 나오고 풋살 모임만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멤버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러실 분도 교회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풋살을 할 때 2시간을 빌리는데, 저번에도 어떻게 했냐면 축구를 칠 때 1시간은 40분이고 나머지 이제 더 많은 시간은 거의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모임은 안 와도 풋살만 오실 분도 저희 길석교회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9월도 잘 보내십시오.